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제노아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제노아는 라치오를 상대로는 생각보다 실점을 줄이는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노아가 지공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라치오는 사리 감독이 물러난 이후로는 투도르 감독 휘하에서 지공 플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속공을 노리는 팀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노아가 속공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측면에서의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빈도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라치오가 제노아를 상대로는 측면에서의 활발함을 노려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임모빌레, 카스테야노스 두 선수가 올 시즌 폼이 좋지 못하지만 라치오는 안데르손을 펄스9으로 가동하면서 측면을 파는 방식으로도 재미를 생각보다 많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치오가 이제는 카탈디 위주의 지공 성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압박과 활동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게 된 것도 제노아를 상대하는 일정에서는 득이 될 것입니다. 제노아가 지공은 몰라도 속공 상황에서의 약점이 어느 정도 있는 팀입니다. 라치오가 카탈디 위주의 지공에 집중하던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 측면에서의 공략도 펄스9 전술로 활용을 하던 전력이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속공 상황에서는 제노아도 생각보다 수비 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라치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랑크푸르트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현재는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맞불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지면 승점이 동률이 되는 상황이고 혼전을 만들면서 승점을 챙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플랜도 상당히 신경 쓰일 것입니다. 다행히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는 시점을 펑펑 내주는 편은 아니었는데 특히 홈에서는 0점대 시점률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장점인 중앙에서의 단단함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컬러는 공격성을 바탕으로 상당히 강하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다만 프랑크푸르트가 아우크스부르크의 빌드업을 멀뚱히 바라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 프랑크푸르트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홈에서 2대1로 이기기 전에는 약 5년 동안 승리를 거둔 적이 없던 팀이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일단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다행히 홈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아주 큰 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패스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는 전력이라서 아우크스부르크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꽤 까다로움을 느끼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칼리아리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칼리아리는 현재 미드필더부터 장벽을 쌓고 공격은 쇼무도르프가 알아서 하게 만드는 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쇼무도르프의 폼이 좋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난 경기 10회의 경합 실패를 기록하는 등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면모를 보여준 자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탈란타와 인테르를 상대로 지지 않았던 면모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유벤투스의 수비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유벤투스도 칼리아리의 장벽을 오픈플레이에서 확실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키에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찬스 메이킹과 중원과 일선을 연결해주는 상황 자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리노전에서도 이번에 찬스 메이킹을 보여주는 등 어쨌든 키에사가 창조성을 보여주는 면모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벤투스가 더 강한 전력입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늘 중원을 삭제하는 양상이 강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나 키에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창조성을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쇼무도르프의 폼이 좋기는 해도 300을 가동하는 유벤투스의 수비력은 여전히 장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빌바오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 승부차기를 갖기에 어느 정도 홈에서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홈에서 에너지 레벨이 충족된 상황에서는 늘 강한 프레스를 바탕으로 상대 전진을 막아세우고 슛 카운터를 가는 방식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라나다에게는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빌바오가 홈에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라나다가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감독을 바꾼 뒤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그라나다의 역동성과 공격적인 플레이에서의 장점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오픈 플레이에서의 기대 득점은 0점대에 그쳤습니다. 그라나다가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게 빌바오 니코의 볼 소유 능력도 많이 발전을 했고 오히려 빌바오가 그라나다를 가둬놓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나다가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은 빌바오에게 가둬놓고 때리는 상황을 연출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빌바오가 그라나다 원정에서는 좀 고전하는 양상이 있어도 빌바오 홈에서는 2014년 이후로는 진 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빌바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